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종합부동산세를 보도하는 언론사들의 행태에 시민들의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왜?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냐는 것인데 최근 YTN 보도에도 그런 불만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한 20대 청년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종부세로만 무려 2억 원을 내게 됐다며 정말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맞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지난 2월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주택을 상속받은 결과입니다. 임대사업자였던 아버지가 남긴 건 이른바 갭투자로 구매한 다세대 주택 20여 채였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서둘러 처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세입자들이 임대차 보호법을 내세우며 나가지 않겠다고 버틴 겁니다. 그럼 20채를 포기하든지 왜 상속받아 상속세는 냈고 종부세는 못 내? 세금 낼 여력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면 상속 포기하면 됩니다. 집 20채 가진 사람의 종부세를 걱정해달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도 되는 거냐며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YTN 시청자 모니터단도 사례자의 사연은 안타깝지만 일반화되기는 어렵다며 20채 갭 투자 자체가 공감을 이끌 수 없는 부정적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보도한 김우중 기자는 자신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며 다주택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쓴 기사도 절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종부세 부과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그들의 주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김 기자는 부적절한 사례를 앞세웠다는 비판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고민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기사를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공포, 백신 불평등이 원인이라는 보도에 대한 11월 29일 YTN 모니터 보고서와 댓글을 보겠습니다. 먼저 기자 리포트 일부를 보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남아프리카에서 등장하면서 백신 불평등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개도국들이 백신 부족으로 면역을 갖지 못하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모니터 보고서는 결국 어떤 국가의 백신 접종률이 높고 코로나19가 안정적이어도 완전 봉쇄를 하지 않는 한 코로나19 확산은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인식된다. 오늘 뉴스를 보면 코로나가 영원히 종식되는 것은 힘든 일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백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불평등한 것도 맞기는 하지만 접종률이 비슷해도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차이가 확연하다던데 이것이 백신만의 문제인가? 백신 회사는 돈 벌 생각에 싱글벙글. 화이자, 모더나, 돈 욕심 좀 그만 부려라. 이렇게 백신 제조 회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땅 파서 장사하냐 별게 다 불평등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팩트폴리스라는 책은 국가의 소득 단계를 4단계로 나누고 세계 인구의 9%만 저소득 국가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을 보면 그 격차가 커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 백신 접종률은 대부분 60%가 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의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촌이 비슷한 시기에 백신을 맞지 않는 한 이런 변이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방역을 다시 강화해야 하는데 이제 그것이 쉽지 않기에 앞으로가 더 험난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마음의 공포, 해이해진 정신이라는 댓글처럼 두려움도 있지만 풀어진 개인 방역 수칙을 다시 다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방법은 다시 긴장의 끈을 조이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 할 때 모든 후보를 같이 방송을 해줘야만이 공정한 민주 사회가 될 것 같는데 여야 큰 집단만 보도하지 말고 후보자들을 공시적으로 보도를 해주시고
여론조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